성장 검사를 할 때는 먼저 성장판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뼈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얼마나 분비가 되는지, 그리고 성조속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장판 활성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성장판 활성도 검사는 성장판이 얼마나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지, 성장판이 활성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운동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한 이제 성장판 검사를 진행을 해서 뼈 나이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자세 검사를 합니다. 자세 검사는 크게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전신 척추 정렬을 보는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아레를 통해서 근육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는 검사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바로 보행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안짱걸음으로 계속 걷는다면 오리공둥이가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관절이나 무릎 쪽에 많은 부하가 주어져서 키 성장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보행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평발이 있는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또 골반이 앞으로 무너지는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평발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적인 보행검사, 즉 걸어서 하는 보행검사와 가만히 선 상태에서 하는 정적인 보행검사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성분 검사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 키가 얼마인지, 근육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하체 쪽의 근육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체 쪽에 근육량이 만약에 부족하다, 운동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몸 전체 단백질이 부족하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턱이 틀어지게 되면 저평골을 틀어지게 만들어서 저평골 위에 있는 뇌 하수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관절의 부정렬 반드시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어깨 높이 차이라든지, 그리고 경추의 틀어짐, 골반의 틀어짐이라든지 다리 길이 차이를 직접 추나 베드 위에서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추가적으로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발 뒤꿈치를 확인해서 발이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검사는 모아레 검사라는 겁니다. 이 검사는 근육 등고선을 이렇게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자세 문제뿐 아니라 근육의 불균형까지 같이 볼 수 있어서 평상시의 생활 습관까지 같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레 검사와 함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가 전신 척추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전체적인 척추 정렬을 한번 봄으로 인해서 측만증이 있는지, 그리고 거북목이 있는지, 그리고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골반의 모양을 보면 리서 사인이라고 있어요. 골반에 있는 성장판인데요, 그 리서 사인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뼈 성장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까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발의 정렬을 보는 검사인데요, 만약에 평발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보행을 하거나 의자에 앉을 때마다 아치가 과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발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무릎과 고관절이 과도하게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발이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무게중심이 전방으로 쏠리기 때문에 자세가 앞쪽으로 무너진 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발 아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행검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보행검사를 해보면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터벅터벅 걷는 나쁜 보행 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안짱걸음을 갖고 있다, 왼쪽 발은 정상 보행인데 오른쪽 발만 안짱걸음을 갖고 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는 이 친구는 우측 발만 마이너스 18도 정도의 안짱걸음을 걷고 있어요. 즉 오른쪽의 고관절이 안으로 내외전이 되면서 골반도 같이 틀어지는 패턴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하지는 긴장이 더 많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방해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짱걸음 교정을 위해서도 이런 보행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검사는 체열 검사라는 겁니다. 왼쪽과 가운데 오른쪽의 세 케이스는 똑같은 14세의 남자 중학생의 체열 사진입니다. 맨 왼쪽 사진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성장판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무릎이 뜨겁게 나오는 사진은 매일 축구를 하고 운동을 매우 즐겨하는 성장판이 매우 활성화된 학생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무릎의 성장판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성장판의 활성도 여부를 체크를 하고 운동을 어느 정도 해서 성장판에 자극을 줄지를 가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적혈구라든지 혈소판, 헤모글로빈의 수치도 확인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여기에 더해서 뼈 성장에 관여하고 있는 아주 좋은 호르몬인 비타민 D가 얼마나 부족한지, 요즘 학생들은 햇빛을 거의 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타민 D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IGF라고 성장 호르몬도 어느 정도 잘 분비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성호르몬 분비도 여기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조숙증이 있다면 성조숙증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이 화면은 AI를 이용해서 성장판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AI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이때까지 이제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의 성장판을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우리 자녀의 성장판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즉 손가락에 있는 뼈들의 간격을 확인해 보면 지금 뼈 나이가 몇 세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내가 실제 나이보다 뼈 나이가 많은지 또는 뼈 나이가 어린지 실제 나이와 뼈 나이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서 예측 성장키를 확인해 보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보면 지금 이 친구는 실제 나이가 15세 3개월인데 뼈 나이가 15세니까 실제 나이와 뼈 나이가 거의 같이 가고 있는 케이스겠죠. 골 연령으로 예측을 했을 때는 172.5cm가 나오는데 유전적으로 예측을 했을 때는 176.5cm가 나오니까 실제로 유전보다 예측키가 작게 나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예측치보다는 더 크게 만드는 게 성장 클리닉의 목표가 됩니다.